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공감, 엠퍼시. 여러분은 공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 능력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공감 능력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먼저 동양의 철학자 공자. 공자는 공감 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EBS 방송에서 공자에 대해 이야기한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말입니다. 공자는 설을 일생을 간직할 단 하나의 단어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현대의 철학자들이 공감이라고 해석한 거죠. 아무튼 공자가 상갓집 개라는 조롱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공감 능력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힘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인간의 마음에 일으킨 자비심의 작은 불꽃도 아니지요 라면서요. 물론 서양 심리학자 중에 공감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자폐증 연구의 대가 사이먼 베런코언인데요. 그는 공감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악이란 다름 아닌 공감 능력의 감퇴를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음을 발견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낮다면 그 사람은 악하다고 볼 수 있죠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공감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는 심리학자 폴 블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폴은 공감 능력은 그 자체로 도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공감 능력은 도구입니다.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말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면 선한 의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있는 사기꾼이나 바람둥이는 그 공감 능력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요. 공감 능력은 세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편향되게 합니다. 둘째, 잘못된 공감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감은 폭력 선동의 자양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영국에서 프로축구 응원팀의 심리를 실험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응원팀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C라는 그룹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A 그룹에게는 C가 자신과 같은 팀 응원단이라고 했고요. B 그룹에게는 C가 반대팀 응원단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C가 같은 팀이라고 여긴 A그룹 사람들의 뇌는 고통받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공감을 한 거죠. 반대로 C가 반대팀 응원단이라고 알고 있는 B그룹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쾌락을 관장하는 뇌가 활성화되기조차 했습니다. 사람들의 객관적 고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인가 아닌가 하는 주관적 조건에 반응한 거죠. 과연 이때의 공감 능력은 도덕적인 것일까요? 이제 직접 여러분이 실험에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만 알게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문제 나갑니다. 7년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47만여 명입니다. 난민은 1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들과 청소년이 51%나 됩니다. 시리아인들 고통과 절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아트미션 NGO 함기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함 대표가 TV에 나와 여러분에게 시리아 난민을 도웁시다, 기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자,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자, 그럼 이 사진을 한 장 보십시오. 시리아를 떠나 지중해를 떠돌다 그리스 해변에서 숨진 시리아 난민 아이, 3살 배기 아이 쿠르디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지켜줄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얼마를 기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르디를 위해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입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그랬듯이요. 이 쿠르디 아이의 사진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자 전 세계적으로 기부액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심금을 울린다, 마음이 아프다, 바로 공감을 한 거죠. 감정이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전자가 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47만 명이 죽었고 그 중에 51%가 청소년 아동들이 사망했다는 저 숫자 말입니다. 저 숫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의 공감 능력은 숫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지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을 본다면 저는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을 보면 행동할 겁니다. 공감은 이렇게 편향적입니다. 전체의 아픔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의 위험성에 비하면 이 편향은 작은 편입니다. 공감 능력은 선악을 구분하는 힘이 없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나의 투쟁을 보며 히틀러의 분투와 노력에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히틀러의 인종 청소는 그에 공감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때의 공감 능력은 뭐에 쓴다는 말입니까? 강아지에게나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공감 능력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악에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폭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할 때 그들은 공감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여성을 강간한다는 루머를 퍼뜨려서 백인들을 분노케 하는 거죠.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역시 공감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독일 여자아이들을 성범죄하고 있다고 하며 사람들을 분노케 했죠. 공감 능력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야심가들의 선동에 너무도 취약합니다. 공감 능력은 악마의 밥인 거죠. 실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해자에 대해 응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집단의 문제로 가면 전쟁이지요. 공감 능력을 혼자 내버려 두면 폭력 선동가들에게 놀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피해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애초 공감 능력은 자연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영장류 동물학자 프린스 드발은 침팬지와 개코 원숭이, 마카크 원숭이도 어느 정도 공감을 느낍니다.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여러 종의 진화에서 공감이 도덕성의 핵심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루지아에서 발굴된 200만 년 전 화석을 보면 당시의 호모 에렉투스에겐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빨이 다 빠지고도 2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보살핌을 받은 거죠. 아마 공감 능력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감 능력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호모속들이 죽은 것을 보면 대부분 무리와 무리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쟁들이 있었던 거죠. 분명 그 작은 전쟁들을 지속시킨 힘은 공감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인류가 벌였던 대부분의 전쟁들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공감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공감에 반대하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공감은 우리의 또 다른 지능들, 공평심, 동정심, 이성과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